2021년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합리정서행동치료를 적용하기 어려운 임상분 4가지를 쓰시오. 1, 2, 3, 4 이 내용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은 보시면 다 아는 것인데, 자, 우리가 힌트를 뭘로요? 합리정서치료가 곤란하다 해서 키워드를 원성을 위장하는 자, 이렇게 키워드를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원성을 위장을 한다. 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말소리도 원성이 되겠고, 또는 그 말과 성격도 우리가 원성이다 하고 이렇게 편한 대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걸 위장하는 사람은 이 REBT 치료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자동적 그 이미지 연상을 이렇게 묶어 봤습니다. 그러면 1번 언어적 표현 능력과 사고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 이게 REBT가 곤란한 것이고, 두 번째 심한 성격장애 문제를 지닌 내담자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자살과 같은 급격한 위기 상황에 놓인 자입니다. 뭐 위기에 이렇게 합리적 이게 뭐 이렇게 할 여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아주 장애가 심한 자예요. 물론 이 장애는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보이는 정신장애를 두고 말합니다. 장애가 특히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겠죠. 임상에서 정신장애를 지닌 이런 그 장 나오면 정신장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4가지를 쓰는데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6가지를 쓰시오 했습니다. 일선 상담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게 감이 오죠. 이게 저항을 하고 있구나, 내담자가. 그래서 힌트가 저항 확인하면은, 자, 이 6가지 내용은 다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내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그걸 다 써도 결코 오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동 그 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확인할 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게 해주는 말은 뭐 약말입니다. 즉 약이 되는 말, 뭔가 도움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에 민감하고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침통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약말에 민감하고 침통하다. 약이 되는 말에 민감하고 침통하다 해서 약말은 첫 번째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고 오지 않는 내담자. 이게 저항이죠. 저항의 표시가 되죠. 이거 지나치게 말이 많은 내담자.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이게 방해를 하는 게 되고, 치료자의 피드백에 민감하고 방어적이다. 그 다음에 민감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드러내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눌러놓죠. 그 다음에 5번에 저항의 의사표현이 침묵입니다. 저항의 의사표현이라는데 좀 요거는 주의를 가져야 되겠죠. 보통은 침묵은 말이죠. 하나의 상담의 하나의 의사표현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이게 저항의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상담자의 말을 한번 반추하기 위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거나 자기를 되돌아보거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침묵은 이거는 도움이 되는 침묵입니다만은, 저항에 아예 난 말 안 하겠다 이런 그 침묵, 저항의 의사표현 침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침묵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는 저항의 의사표현인 침묵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짧고 투명스러운 대답,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한번, 이게 다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이 모범 답안이 없어요. 이런 거는요. 어찌 보면은 이것도 뭐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참 1급은 말이죠. 어떤 틀에 이렇게 매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상담 현장에 어떤 실무 수련이 많으면은
다 겪을 수 있는 체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우볼딩이 제시한 내담자 자살 위험 평가 시 치료자가 살펴보아야 할 징후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담자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잘 만나기가 만만치가 않죠. 해리, 우리가 DSM의 해리, 그 정우군 이런 사람들도 뭐 평생 만날까 말까 하지만은, 자 어쨌든 간에 자살 위험 평가 시 치료자가 살펴보아야 할 5가지 징후 5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 위험을 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거 자살 위험자는 우리가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쭉 그 관찰해. 자살 위험 관찰 또는 경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계. 무처분 경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처분하는지 경계하라. 사실은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2번째 나와 있지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물건을 갑자기 처분을 하는 것도 이것도 자살 위험 평가의 하나의 그 징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갑자기 해지 중요한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걸 팔려고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서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는 무력감을 보입니다. 희망감의 상실과 무력감을 보인다. 처는 값비싼 물건을 처분한다. 처분한다. 부는 자신이나 타인의 세상에 대해 분노를 보입니다. 경은 경험이 있다, 내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내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할 이 경우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토의까지예요. 이런 걸 자꾸 세우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자살 위험, 고위험자다 이렇게 우리가 징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처분하는지 경계하라. 그래서 이렇게 문제와 힌트와 키워드 이런 것을 연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상담의 구조와 과정 중 고지된 동의의 주요 내용 5가지를 쓰시오. 앞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고지, 뭘 알리는 겁니다. 고지. 고지인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원래 이게 뭐 과목, 팜플렛이나 인쇄를, 과목 책자를, 서비스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복습을 하면은. 아니면은 요걸 앞으로 해서 비스가 과목 책자를 그 내담자에게 주더라. 요것도 하나의 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복습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좀 많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중독 환자에게 자주 보이는 인지적 오류의 예시라. 각각 인지적 오류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대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실패했어. 앞으로 계속 실패할 거야.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또 실패할 거야 라고 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요 문장을 듣고 과잉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어. 난 실패자야 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가 되죠. 난 실패자야. 이렇게. 나중에 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끊으려는 나에게 당신은 더 친절하게 말해야만 했어. 뭐 해야만 했어 하는 게 요거는 당위적 사고가 됩니다. 당위적 사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인지적 오류 유형의 당위적 사고 안 나왔지만은 요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준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밑에 5가지 내용 보면 다 그게 그거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거를 또 문제가 나오고 우리가 또 그럴듯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끝낼 준비가 돼 있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하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봅시다. 너 이제 하산해도 돼. 이 말은 이제 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끝낼 준비, 하산 준비가 되겠습니다. 끝낼 준비. 이렇게 여기다 끝낼 준비는 끝낼 준비, 하산 준비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내담자가 보면 이걸 이미지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엮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 요만한 언덕도 못 넘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으니까 큰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능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그 이미지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제 해발의 높은 능성도 아주 올라갈 정도로 이제 정세가 아주 가벼워졌다. 해발 능 경정입니다. 제가 키워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애먹은 게 이겁니다. 이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는 이 풀이에 말이 많죠. 제가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뭔가 잘 엮을 수 있는 연상되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산 준비하면은 이제는 내공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해발의 높은 산도 능이 올라갈 정도로 가벼운 정세가 됐다, 나았다 이런 뜻으로 봅시다. 그래서 해는 일단 상담의 초기 목표가 해결되었거나 성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상담 세션을 예를 들어서 20회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막 10한 1회기쯤에 이게 해결되면은 이걸 뭐냐면 중단을 종결 결정을 의논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이미 성취가 됐으면은. 두 번째, 내담자가 자신이 획득하고자 원했던 영역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긍정적인 발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또 하는 것이겠죠. 이게 다 끝낸다는 게 아니고 끝낼 준비가 되는 거, 준비예요. 그때는 세션을 어떻게 단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고, 3번 내담자가 계획을 세우고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경우, 능이.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남았죠. 내담자의 기저 문제 또는 증상이 경감되었거나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럼 정진된 경우입니다. 내담자의 대처 능력 및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정도가 정진된 경우. 해발을 능히, 해발 높은 산을 능히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정세가 되었다. 여하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준비를 봅시다. 15번입니다. 유능한 슈퍼바이저가 가져야 할 자세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유능한 슈퍼바이저. 유능한 슈퍼바이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밑에 내용은 또 역시 고만고만한 내용들입니다. 이게요. 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평범해서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준비는 더 단단히 해야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평균하더라도. 그래서 유능한 슈퍼바이저 같으면은 전문가적인 열정으로 자기의 본분을 아주 피력을 하는 자, 피력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적 열정으로 자기의 본분을 피력하는 자, 전열 본분 피로 이렇게 어떤 연상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뭐니 해도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슈퍼바이저가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물론 앞에는 뭐 꾸미 말이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문장이 매끄럽겠죠. 그럼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슈퍼바이저를 훈련시키려는 슈퍼바이지를 훈련시키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본보기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항상 스승은 본보기가 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식 수용적인 경험을 위한 슈퍼비전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나쁘면은 또 효과가 없죠.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했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능한 슈퍼바이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문가적인 열정으로 자기의 본분을 아주 피력하는 자가 피드백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은 한 서너 번 하면 이게 떠오릅니다. 하면요. 네, 그 외에도 뭐 이런 사항은 또 있습니다. 21-19번입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와 정신분석 심리치료의 유사점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치료와 실정을 이렇게 엮어봅시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서가 불안해지죠. 불정.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불정. 정서가 불안한 뭐 정서다, 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불정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말이죠. 첫 번째 공통점은 불안에 대한 접근입니다. 정신분석도 실존주의도 불안에 대한 접근이 있죠. 약간 뭐냐면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안 자체를 실존주의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불안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 태도가 오히려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불안에 대한 접근. 요게 있고, 그 다음 정신분석에서도 성격 구조 간의 갈등이나 중재의 실패가 불안을 유발하여 정신병리를 초래한다. 자, 정신분석에서 성격 구조는 뭡니까? 이드와 에고와 그 다음에 슈퍼에고. 이 성격 구조 요거죠. 이 이드와 에고와 슈퍼 기어 간의 충돌이요. 갈등 이것 때문에. 이래서 현실적 불안이 생기고 신경정적 불안이 생기고 도덕적 불안이 세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래서 이게 불안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는 접근을 요걸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기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정인 여기에는 상담의 정의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상담에 있어가지고 접근 방법을 참고로 보면은 개별 상담 이론은 뭐 프로이드나 이 얄롬이라든가 뭐 글래스 이런 등등의 이런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인지적 접근이 있습니다. 사고로 하면 인지적 접근이 있고 감정으로 가면 정의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인간 중심, 게스탈트, 실존주의, 정신분석 치료, 개인심리학 이런 것 등이고 이제 행동적 접근은 행동치료나 현실치료 이런 것 등은 행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의적 접근에서 보면은 뭡니까?
여기에서 실존 치료와 정신분석 치료가 정의적 접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뭐냐면은 실존주의나 정신분석 치료 두 개 다가 접근 방식이 둘 다 상담의 정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와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치료 장면에서 정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즉 정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정서죠. 정서적 측면의 변화에 1차적 관심을 주면서 다른 측면의 변화가 촉진되도록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어차피 불안도 하나의 정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변화를 주면서 이와 더불어 다른 측면이 나아지도록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는 접근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상담의 정의적 접근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이해를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드렸으니까 뭐 이런 내용을 참고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1년도 기출문제 우리가 살펴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